인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일인입니다. 미국의 지표 호조, 미국발 훈풍에 1990선도 장초반 회복했던 우리 코스피가 결국 1970선까지 한번 왔다가 지금 1980선 정도에 그냥 머물면서 전일 종가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에서 뭐 이상물체를 우리 군 당국이 우리 강원도 중부 그 정도 전선에서 발견을 했는데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하고 이제 사격에 임하는 그런 사태까지 장초반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진돗개 하나를 발령을 했었는데 곧바로 발령한 지 한 5분, 10분도 안 돼서 해제가 됐고요. 때문에 잠깐 출렁였었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상승세가 일단은 꺾이면서 지금 하락세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제한적인데 보합권 정도로 보셔야겠습니다. 결국 미국발 훈풍을 북풍이 조금 지워버린 그런 안타까운 날인데요. 코스닥도 같이 출렁였지만 현재 코스닥은 다시 상승세로 복귀했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코너들 먼저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수급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개장하고 중간에 북한 이슈가 한번 있었고 현재 1시간이 흐른 10시 정도인데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과 언제나 수급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북한발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그냥 단계약제 장중에 어떤 이벤트로 끝나는 모습이기도 해요. 현재 수급 궁금한데 전일 연기금이 진짜 많이 샀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서 어제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는 모습. 어떻게 보면 월말 인도 드레싱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좀 전에 북한 뉴스는요. 제가 군인 시절 철원 GOP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드리면요. 예, 일단은 그 앞에서 수류탄과 실탄을 물론 GOP에서는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고라니라는 그 사슴 같은 동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동물들이 앞에 지나갈 때도 사실 뭐 크레모아라는 어떤 폭발 장치 그리고 실탄을 사격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사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진돗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준비태세이지 큰 어떤 전쟁을 도발하는 그런 사태가 아니라는 점, 그런 점은 사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또한 외국인이 이용했다는 거, 항상 그런 뉴스가 터질 때요, 외국인의 변동성을 보면 됩니다. 그 뉴스가 터지면서 오히려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까지는 안 했지만 매도로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조금 오히려 밑으로 260선 이하로 빠지니까 즉 선물을 환매수하는 그런 점을 봤을 땐 이번에 결국 선물지수 256까지 내려갔다 다시 반등에 올라온 건데 지금 5, 6포인트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다시 그 포인트 256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에 특히 주체 세력은 지금 하방도 쉽게 주지 않겠다고 이미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만 가져올 수 있는 말씀하신 단기 이벤트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런 북한 관련 뉴스에 국내 증시에 많이 주춤을 하는 모습, 그런 흐름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다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거래소는 오늘도 외국인에 역시 팔고 있습니다. 일단 시초 어제보다 많이 파는 모습인데요. 지금 7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역시 삼성전자로 매도세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대비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좀 주춤하는 데는 했는데요. 오늘 또다시 400억 이상 지금 아침 1시간 만에 던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래도 현대기아차 자동차 업종이 그래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하락과 반대로 올리면서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방어의 적극적인 세력은요. 기관입니다. 기관이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너브콜을 상당히 외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환율입니다. 이것도 오늘 운수장비 업종만 283억을 사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달러 환율이 1월 중순 1,050원까지 5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1,120원 정도까지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1,100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뉴스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뭐 기업에 특히 전차
전차군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몇천억씩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워낙 강세의 추이를 최근에 북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달러 약세에서 달러 강세로 돌아서면서 원화 약세가 같이 수반된 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단기적인 우호적인 재료로 좀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엔화 약세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요. 그리고 원화 강세도 즉 지금 1,100원대 유지는 하고 있지만 결국 상단까지 거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년부터 거의 1,160원, 80원 하던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의 개입도 있었고 외부 변수도 영향을 끼치면서 단기적으로 워낙 원화 약세 흐름을 보였었지만 이것은 미국의 어떤 양적 완화 QE3라는 그런 정책이 계속 지속되는 한은 워낙 강세를 멈출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272억을 지금 사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또 집중하면서 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에만 거의 250억 가까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인만 15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각각 88억, 57억을 팔고 있는데 어제도 장중에 오전에 개인이 사다가 오후에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결국 또 400억을 샀죠.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 장세는 550선에 대한 쌍봉 흐름 어제 약간 우려시하면서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수급이 바뀌게 되면서 오후장에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가면서 계속 개인 물량을 소화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쌍봉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추가 상승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따가 투자 전략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지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개별 기업의 기본에 입각하는 그런 펀더멘탈만 보시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쪽으로는 전체 시장에서는 수급이 매도로 나올지언정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계속 지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 개인의 속내를 한 줄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개인은 코스닥 아니면 삼성전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전차군단만 선물 땡기면 지수는 우리 맘대로 움직인다.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현대차 지수 관련주 움직임을 선물 합성 그리고 주식 선물까지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1950선 한번 하이를 했다가 결국에는 올린 거는 전차군단의 어떤 선물 합성 포지션으로 올렸고요. 선물 쪽에서 많이 하방 포지션을 구축했다가 6천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위쪽도 사실 상단이 막혀있고 유동성에 의해서 하단이 계속 막혀있는데 계속 이 두 업종에 대해서만 지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개인들 그리고 기관들도 상당히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쪽 계속 베팅하는 거야. 하지만 속내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몰빵 심리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그날 또 시세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오들어서 또 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심리가 너무 많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시장을 따라가지는 절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은 윈도우 드레싱 역할을 무시하지 마라. 즉 이번 주만 해도 벌써 기관이 매수세가 상당한 부분 들어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연기금 그리고 투신권에서 오늘 수요일인데요. 월요일부터 투신권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즉 투신권에서 매수는 사실 장기적인 안목은 아니고요.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월말에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지난주처럼 팔지 않는 이상 이 기간 수급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체라고 항상 자신을 하는 모습을 좀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코스닥의 쌍봉 가능성을 언급하시면서도 또 전일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컴백한 걸 보면은 조금 하루 걸러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지 않고 사고 있는 코스닥인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코스닥에서 종목만 잘 고르면 해답이 있는 건지 최근에 전차, 특별히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아까 환율 리스크 감소 부분을 들어주셨는데 개인들도 여기 동참해도 될까요? 경기 민감주 얘기가 전차가 뜨니까 또다시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도 어제 소폭 매수가 들어왔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외국인의 강력 매도세가 나왔는데도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그동안 매도가 나왔다가 지난주부터 후반부터 매수세가 즉 현대차랑 반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말씀드린 좀 복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개별 주식 선물, 즉 개별 주식 선물 레버리지 10배의 그 어떤 합성 포지션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즉 지수도 물론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별 주식에 대해서 현대차를 현물은 올리고 개별 주식은 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즉 공매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기아차는 올리면서 현물은 올리면서 또다시 역시 주식 선물 쪽에서 매도를 때리는, 즉 양 포지션에 대해서 이러다가 현물 한 번에 빼면은 역시 개별 주식 선물은 분명히 이득을 먹게 되고요. 매도 포지션이니까 현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부 다 상쇄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국인이 사신다고 수급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단기적으로 반등에 나섰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이익 가치, 즉 펀더멘탈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은 보였지만 여전히 자동차 업종은 어쨌든 일본과 비교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엔화가 지금 얼마입니까? 달러 대비 94.57엔인데요. 오늘 최근에 96.5엔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제가 내달 있을 일본의 중앙은행 경제 정책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정말 피크가 될지는 아니면은 좀 더 엔화 약세가 지켜갈지는 역시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전히 일본에 대한 부양책의 규모나 어떤 부양 의지는 상당하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 업종을 지금 또 단기적으로 보시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따라잡는 건 역시 추격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학 업종을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전혀 못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 잠깐 줬다가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학 업종을 제가 체크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선업종도 마찬가지고 철강업종도 오늘 포스코 현대지수에 약간 오르는 모습 보이지만 그동안 빠진 것 대비 이게 오른 겁니까? 결국엔 아니라는 거죠.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역시 경기 민감주는 아니고요. 최근에요, 제가 집중해서 좀 매매했던 종목이 지역 난방공사 이런 종목인데요. 상당히 국가, 즉 이게 상당히 내수주고 어떻게 보면 자산주입니다. 흔히 말하면은 PBR, 자산 가치도 상당히 유망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내수주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CJ 쪽이나 뭐 대상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내수주 그리고 어떤 자산 가치, 단순하게 퍼 개념이 아닌 IT 부품주는 퍼 개념으로 지금 코스닥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대형주 코스피 시장 내에서 중대형주, 즉 그런 것들은 자산 가치를 외국인이 많이 보고 사고 있다는 점. 그것은 결국엔 실적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자산주, 내수주로 결국 수급이 몰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월 3일날 경제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부동산 관련 정책도 나왔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부양 정책을 하려는 의지가 정부에서 상당히 일단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좀 더 하방 경직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테지만 업황 전망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호재는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줄 수 없다는 점, 그런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지수에 민감하시지 마시고요. 지수가 밑에서 위로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역시 좀 전에 어떤 말씀드렸던 종목뿐만이 아니라 수급이 몰리는, 왜 수급이 몰리는지, 즉 펀더멘탈이 받쳐주기 때문에 항상 몰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종목을 보는 안목을 키우시면서 그런 매매를 하셔야지만 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분명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내수주 그리고 자산주 PER만 따지시지 마시고 PBR까지 왜 이런 쪽에 수급이 몰리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는 지금 좀 아직도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네요.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팀장님과 함께 수급 얘기,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자, 오늘 업종목은요, 이지바이오, 스페코, 그리고 게임빌 세 종목이 올라왔네요. 이지바이오는 바이오 기술력에 대한 오늘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상한가까지 지금 진입해 쉽게 풀리지 않을 기세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제 자회사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증명이 된 것이고요. 스페코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상당히 강하고 현재도 두 자릿수 상승률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빌의 경우에는 신작 모멘텀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 현재 4%대 후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다운 특징주를 한번 보면요. 역시 세 종목인데 현대하이스코, 비상교육, 이수페타시스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현대하이스코는 실적 악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신저가 3%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그렇게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비상교육도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분기점에서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고 이수페타시스도 기관이 팔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FPCB 업체인데요. 일단 역시 쌍봉에서 조금 밀리는 것 아닌가? 네, 중요한 라인대에서 조금은 흔들리는 듯한 비상교육과 이수페타시스도 다음 특징주로 저희가 참고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에 대한 대응법부터 챙겨보도록 하죠. 오늘은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지바이오 저희가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때도 잠깐은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점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최근에도 상한가가 없었는데 오늘 첫 상한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나 봐요. 네, 일단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들이 좀 나왔고요. 곡물 쪽 축산물 가격의 어떤 안정세, 그리고 이 동사가 생산하는 이지바이오가 생산하는 사료 첨가제의 해외 진출에 대한 가속화 부분, 그리고 올해 이 이지바이오가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리를 좀 정착하게 되는, 잡는 원년이 될 것으로 좀 보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오 기술력 이 부분에 대한 그 축산동물 진단 기술, 그리고 세포 조직 합성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또 신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또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로 갔다가 일단 최근 지금 상황은 상한가에서 좀 들어갔다 풀렸다를 좀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 기술력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나왔지만 일단 내일 주가 상황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상한가에 100만 주 넘게 걸려 있었다가 또 거래량으로 인해서 좀 한 두세 번 정도 풀리고 있는데요.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좀 들어갔다가 풀리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일단 종가 부근이나 내일 주가가 어느 정도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만약에 오늘 상한가가 안착이 된다면 내일은 좀 갭으로 떠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좀 첨부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스페코인데 스페코 빅텍, 퍼스텍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방산 관련주,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로 좀 분리되는 종목들인데 오전 중에 이 진돗개 하나 발령에 대한 소식이 좀 돌면서 이 전쟁 관련된 주들, 그러니까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무더기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뽑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진돗개 하나가 해제가 되면서 또 다시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지 없이 여실하게 그간 항상 흐름이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나오면 좋은 흐름,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사그라들게 되면 또 하락하는 흐름을 좀 여실히 보여줬었는데, 일단 남북 대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들을 해주시고 무리하게 좀 너무 따라붙으시는 부분은 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또 밀리는 주가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임빌, 게임빌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게임빌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이유가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을 거의 한 30여 종 정도 내놓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테마는 스포츠 게임과 소셜 게임입니다. 또 이 야구 시즌 오픈에 맞춰서 또 야구 게임들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을 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전반적으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좀 과거와 마찬가지로 좀 재조명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간 셧다운제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약점들, 정책적인 악재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해소가 됐다, 불안감들이 해소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다른 모바일 게임주 대비해서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바일 게임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92,000원대 바닥은 찍고 최근에 좀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재차 코스닥 쪽에 또 게임주들의 조명이 한 번 더 된다면 게임빌, 컴투스와 같은 모바일 게임주들이 이 온라인 게임주들, 그러니까 PC나 인터넷상으로 하는 게임주들보다는 당연히 좀 상승폭은 더 빠르게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게임비를 포함해서 이제 모바일 게임주
지난주 슬슬 한번 다시 보자는 말씀. 스페코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자. 무엇보다 이지바이오는 오늘 종가상 상한가로 끝내는지 여부가 내일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 업특징주 대응 전략 확인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운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다운 종목은요. 현대하이스코 비상교육 이수 페타시스였었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보경 대리님 연결해서 대응법 역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하이스코 정말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도 좀 한숨이 많이 나실 것 같고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전망 얘기 탓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현대하이스코가 1,300원 내린 3.7% 하락한 3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초가보다는 낙폭이 좀 더 커진 상황입니다. 현재 수익성 악화 전망에 대해서 오늘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나오고 했었는데 현재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올해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춘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현재 하이스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감소한 510억 원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3월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강판의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오늘 또 추가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전략은 현재 저점 이탈 국면에서 매수는 무조건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200일선 지지하는 흐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 흐름으로 보았을 때 2011년 12월 19일 단기 저점이 형성되었었는데 31,650원이고요. 바닥을 확인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국면이라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매도를 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많이 빠졌다 해서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인이나 기관의 매도세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매도가 줄어드는 국면에서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비상교육인데요. 단기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00원의 긴 박스권 안착을 앞두고 주가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숨고르기 국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 교과서 평균 채택률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에 따라 교과서 사업부는 2012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교과서 수익 인식이 변경돼서 가격이 자율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경쟁자 감소에 따라서 점유율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한 디지털 교과서 진출로 인해서 장기적인 수혜도 예상이 됩니다. 전략은 현재 충분히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5,000원 부근에서 매수 전략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보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 기관이 그동안 급격하게 많이 사들이면서 V자 반등이 정확하게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차익 실현으로 단기 조정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일째 기관이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 회사는 이수그룹의 인쇄 회로 기판 우리가 알고 있는 PCB 업체 그 전문 제조업체고 기관이 공격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V자 반등 나온 다음에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이 당사 지분을 5% 정도 장내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100% 자회사인 이수 엑사보드 그리고 이수 엑사플렉스 모두 1분기 수주가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는 2분기 이후에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밸류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올해 수익 기준으로 PER 7.9배로 밸류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기관들이 매집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에서 여기서 긴장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정을 매수 기회로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회사 그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지금 그동안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오늘 만약에 한 5,100원 정도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5,0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시라면은 5,000원대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다운 종목이었지만 비상교육과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팁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보경 대리와 함께 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올라오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만이 안 되네요. 코스피가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조금 전에 같이 꺾였는데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신 알토란 같은 전략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네, 먼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기관은 현물을 연일 사주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선물 환매수를 언제쯤 연속적으로 해줄 것인가 의문을 표하셨고요. 수급의 균형을 아주 좋은 의미에서 깨뜨릴 수 있는 1989선, 1990선 라인까지 빨리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편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은 단기 박스권에 지금 코스피가 진입하고 있는데 차라리 중소형주 매수하는 것이 낫겠다라 하시면서 코스닥은 540선이 지켜지는 한 역시 메리트가 있는 쪽이라고 보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 1분기 실적주에 주목하자 라시면서 다음 달 중순 되면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니까 대비책을 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상승세가 이어지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양시장 모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주식 투자해도 좋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대리님은 지수 반등 과정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주도주에 붙어야 되는데 현재 주도주로 IT와 자동차 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네, 전문가끼리 공감도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5분의 의견에 오늘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은 어떤 정도의 공감도를 표시하실까요? 정영훈 팀장님 일단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 생각과 비슷한 전문가 오늘 있으셨습니까? 네, 우선 저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단기 좀 박스권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단기 박스권 진입 구간이다라는 좀 의견의 동조를 좀 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IT와 자동차 대형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정영훈 팀장님만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코스닥도 조금은 위태위태하고 오늘 또 유럽 악재가 좀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북한 얘기가 나와서요. 이래저래 참 못 간다, 시장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전일 미증 시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역시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는 미국발 흥풍에 따라서 반등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미증 시 다우지수가 지금 고가를 계속해서 경진해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소외되고 있는 좀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진 가운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다시 외국인 매도세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수급적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추경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추경 예산을 좀 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지금 증시 상승에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증시 역사에서 봤을 때도 이 같은 이제 추경이 있었을 시에는 상당히 좀 지수 흐름이 좋은 주식시장 흐름이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시다시피 지금 대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벽 한 2시 반경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됐었는데요. 지금 오늘 지금 장 시작 이후에 좀 오전장에서 상당히 좀 이러한 좀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아무래도 지금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한 가운데서 1950선에서 한 2000포인트 선 요 내외에서 당분간 좀 지루한 좀 박스권 구간이 좀 등락이 예상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올라간다면 모를까? 그렇다면 박스권이라고 할 때 역시 지수보다는 시장 신경 쓰지 말고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영훈 팀장님께서 종목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투자자분들께서도 지수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고 역시 지금 지수의 움직임과는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안정적인 좀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휴캠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남해화학에서 이제 분리된 정밀화학과 기초화학 제품 전문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30년 이상의 지금 생산과 영업 노하우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지금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질산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
차량이라든가 가구, 페인트, 뭐 쿠션제 이러한 쪽에 들어가고 있는 폴리우레탄을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이제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지금 설비 증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설비 증설을 작년 3분기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역시 이에 따라서 증설 효과로 인한 좀 매출과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그 빈툴루 산업단지 내에 지금 휴캠스의 제2 생산 기지를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모니아 원재료인 천연가스를 장기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역시 장기 성장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2분기에는 또 중국 진출 기대감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2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던 중국 진출 계획이 뭐 아직은 좀 성사 여부가 좀 불투명하지만 역시 현 시점에서는 이 중국 진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좀 3, 4월 중에는 지금 TDI의 그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지금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된다는 점에서 역시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 3분기 성수기 지nik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한 24,000원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 주가 한 27,000원 정도까지 잡으시고 좀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현 시점에서 좀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실적주가 될 수 있겠다. 2, 3분기 성수기 얘기도 하셨고 오늘 금호석유에서 또 하나의 화학주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휴캠스 앞서서 전략도 감사합니다.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차트 미니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자체가 또 오늘 약간 좀 오전장에 낙폭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돼지였다고 하네요. 이놈의 돼지가 사람을 좀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좀 깔끔한 좀 이벤트로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대북 이벤트가 조금 약간 남아있는 시장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지켜볼 만한 거 북이 뭐 감히 도발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히려 초점을 잡아야 될 부분은 외인들의 매수 여부와 더불어서 유로존 악재와 더불어 그리고 또 미국 쪽에 어떤 지표들이 웅집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외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가 잡혔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저께부터죠. 자, 그저께부터 해서 매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아주면서 서서히 매도 물량 자체가 적어지는 느낌. 그러면서 오늘 현재는 한 700억 이상 좀 매도가 나와주긴 하지만서도 자, 그 물량들 어느 정도 기관들이 받쳐주는 흐름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어제 같은 장에서는 연기금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소화를 시켜줬죠. 자, 그 영향으로 주가가 좀 상승했던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계속적인 디커플링 현상 자체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지는 않긴 한데요. 조만간에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인들이 이렇게 매도세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동시 같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자, 이 관련주들 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저께 추천드렸었죠. 이 관련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리고 일본이 지금 양적 완화 정책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대결 구도가 예상이 되는데 4월 달에는 남아있는 게 금리 인하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28일부터 해서 경제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죠. 자, 지금 살펴보자면은 제가 재밌는 좀 차트 흐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코스피 차트 월봉으로 열어놨습니다. 자, 월봉을 제가 왜 열어놨냐면요.
경기 부양책을 했던 부분을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릴게요. 자, 2005년도에 한 번 했고요. 자, 그리고 2009년도에 좀 한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랐단 말이죠. 한 번, 두 번씩 오를 때마다 지수가 거의 뭐 2배씩 이상 올라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서도 충분히 전 고점은 뚫고 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 1980포인트,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계속 매수, 주식을 모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절대 신용 쓰시면 안 되고요. 자, 현금으로 주식을 모아가시라. 꾸준하게 모아가신다면은 28일 날 부양책과 더불어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이번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 랠리 동안 이어지면서 일봉으로 바꿔보자면은 한번 반등이 한번 튀어나와 올라주면서 바로 전고점 부근인 2025 뚫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망성,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잘 가준다면은 대세 상승장이 올 수도 있겠죠. 2005년과 2009년도처럼요. 모든 종목이 2배 이상 뛰었다는 소리죠. 대부분 종목이. 자, 그런 가망성 염두에 두시고서 자, 오늘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제부터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죠. 4종목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와 오늘 오전에 3종목이 자, 수익 실현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버버 반도체가 4,025원에 저희가 샀는데 자, 아직까지 이 종목이 안 가네요. 참 애매합니다. 지금 이 종목 거의 뭐 지금 일주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종목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어버버 반도체가. 하지만 괜찮습니다.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 포스코 엠텍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포스코 엠텍이 어제 장중에 고가 부분이 1,900원까지 올라가 주면서 자, 목표가 얼마죠? 3.8% 해서 수익 실현을 목표가 달성했죠. 축하드립니다. 자, 3% 공략주죠. 자, 그 다음 좀 같이 말씀드렸어요. 같이 말씀드렸던 게 영진약품을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영진약품은 오늘도 조금 어느 정도 밑거래 담아서 다시 올라가 주는데 자, 이 종목은 고가 대비해서 5.27%의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어제 고가로 1,895원까지 올라가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샀던 가격이 이때 1,800원 구간이잖아요. 저희가 1,800원에 매수를 했고 어제 같이 좀 올라주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현재가에서 정리하셔도 수익 실현 가능한 구간입니다. 3% 이상 먹었어요. 4% 이상 지금 드실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충분히 수익 났고요. 자,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형주 추천드렸습니다. 삼성전기. 자, 저희가 이제 매수할 때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98,000원이었습니다. 98,000원. 어제 완전 딱 바닥에서 정확하게 잡아줬고요. 자, 98,000원 부근에서 매수가 그저께죠. 월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안 나왔죠. 그저께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98,000원 부근 이때 매수를 저희가 했고 추가적으로 지금 반등이 쭉 이어져 오고 오늘도 반등을 주면서 오늘 10만 1,000원 딱 찍어줬죠. 자, 목표가 3%였는데 3.08% 달성을 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릴 때마다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계속 상승을 해주면서 갑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노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보유해도 될 종목들은 홀딩해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는데 뭐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10만 원대부터는 호가 단위가 바뀝니다. 500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서 삼성전기는 2차 목표가를 제가 10만 5천 원 잡아드렸죠. 자, 이런 종목들.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안 믿고 지금 종목 안 사시는 분들 주식하지 마십시오. 제가 괜히 종목 막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시간을 잠깐 봤고요. 자, 오늘은 제가 또 2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첫 번째 바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텍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가지 중에 한 가지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릴지 몰라요. 자, 바텍 최근에 차트 흐름 자체가 바닥권 형성하고 난 이후부터 해서 2월달 바닥 형성한 이후에 그 전부터 행보를 꾸준하게 해온 이후 바닥권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어제였죠. 자, 어제 보니까 차트가 여기 좀 보이십니까? 확대를 좀 더 해볼까요? 자, 정확하게 여기 십자선 패턴 여기 보이세요? 십자 패턴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십자 패턴 보여주면서 주가가 밑꼬리 달면서 아랫꼬리가 더 길죠. 아랫꼬리가 더 긴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아랫꼬리가 더 길잖아요. 그렇죠? 아랫꼬리 길어주면서 주가가 딱 멈췄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또 반등을 주면서 지금 주가가 4%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4% 이상 급등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래도 그 전 가격대가 바로
15,000원 바로 아래, 바로 현재가 부근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관들의 수급을 또 체크해 보니까 살펴보자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수급이 끝도 없이 최근 들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의 주인은 외인은 아니에요. 외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기관들이 외인과 개인들의 물량을 싸그리, 특히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싹 빠져나가는 흐름이 눈에 보입니다. 자, 기관들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중심에 자, 투신이 있고요.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은행도 있고 자, 보험 감관이 보입니다. 자, 이런 흐름 지속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 실적 1분기 실적이 나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이겠죠.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흐름 봤을 때도 꾸준하게 한번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끌어올려줬고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이 종목도 충분히 한 3%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하이셀이라는 걸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목표가를 3,000원 잡고 한 수익이 11%인가 났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많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 일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토지 재평가 실시를 합니다. 그럼 토지 재평가 실시하는데 7억 원에 이제 원래 가격이었는데 현재 이제 그쪽 평택 쪽에 거래되는 시가를 제가 알아보니까 55만 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 재평가로 해서 한 7억이나 8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담한테 캐 물었습니다. 이거 뭐냐? 캐 물어봤더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1분기 흑자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호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자,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부근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고 저희가 수익 실현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고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물건 중에 물건이죠. 그 관련주로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제가 어떤 종목을 제가 오늘 선택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좀 바닥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하이셀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하이셀 이 종목 시가총액이 크진 않지만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고 다시 차트 자체가 V자형 반등형 차트형을 서서히 그려주고 있고 최근에 끝도 없이 빠졌던 이 흐름 자체를 지금 벗어나려는 시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 없이 현재가에서 매수를 지금 현재가가 한 2,600원이네요. 자, 2,6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괜찮겠고요. 2,60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전 수익률을. 2,600원 매수하시고 충분하게 단기적으로도 3% 무조건 3% 700원만 가도 3%예요. 700원까지는 도달 무조건 할 수 있다 판단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제가 3% 수익 말씀드리고 2차적으로는 한 3,000원까지도 무난하게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왜 이건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1분기 흑자 전환 되면은 당연히 주가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이셀 매수해 보시도록 하고요. 수익 실현 좀 요즘 잘 되고 있죠? 믿어보시고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윤의 차트 미인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모두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으로 다시 올라온 상황. 이제 막 중국장이 출발했다고 하는데 중국 쪽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일 다시 부동산 규제 얘기 나오면서 중국장이 장중에 2% 가까이나 밀렸었는데 물론 밑거리를 좀 달았습니다만은 오늘 미국발 훈풍이 중국 쪽엔 좀 들어가나요? 예, 오늘 중국 증시 이제 상승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금 2,3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46% 상승한 2,308.3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에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개발 대출에 대한 비중을 전년 대비 줄여야 한다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지질
않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주를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기관들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QFII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의 QFII 외국인 적격 투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던 기관들이 이러한 자금 한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본토 증시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끌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국무원에서는 경제 하락에 따른 부담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 구조조정 등의 과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언급과 함께 경기 하락 부담과 가행 생산 갈등이 다소 심화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 국무원에서 이러한 언급들이 나오면서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들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시장에서 부담으로 좀 이어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도시화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는 가운데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선성장 후 분배에서 선분배 후성장 쪽으로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경기 확장 국면이 다소 좀 둔화되긴 하겠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요인인 만큼 시장에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30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장 위기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통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앞서 우리 오늘 개장하기 전에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자 이 종목을 얘기해 주셨던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원 부장님의 시초가 공략 종목 금호석유 현재 흐름 통해서 리뷰 한번 해보고 AS까지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금호석유 강정원 부장님은 이러한 것에 포인트를 두고 한번 시초가에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었는데요. 중국의 타이어 교체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세계 최대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충분히 이런 얘기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중국 수출 비중이 60% 후반대에 이르는 금호석유죠. 1분기 실적도 기저효과 때문에 1년 전에 같은 기간 동안 실적이 안 좋아서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한번 유입이 됐었는데요. 오늘 시초가에 공략했다면 현재 얼마 정도 가까이 수익을 볼 수 있었을까요? 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초가가 한 0.5%, 1% 가까운 갭상승이었었기 때문에 106,500원에 들어가셨다면 네, 지금은 그냥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중 한때 0.5%가량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정도만 수익권 혹은 보합권 정도일 것 같습니다. 목표가인 115,000원까지는 홀딩하셔도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시초가 공략주 금호석유 리뷰였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0분가량 되려고 하고 있는데 네, 1990선 회복이 있었던 장 초반 분위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발 이슈는 조금 빠르게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오늘 미국 하고 분위기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우는 사상 최고치, 코스피 오늘 종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